강남 아파트 싹쓸이 하던 중국 부자들이 5억 손절하고 도망치는 진짜 이유. 지금 강남 아파트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외국인 거래량이 무려 88% 폭락했습니다. 10집 중 9집의 주인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불과 몇 달 전까지 현금 뭉치를 들고 강남을 쇼핑하던 중국 부자들이 시세보다 5억 원을 깎아서라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이나 동네에 대한 애착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이라는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맹렬한 하이에나와 같죠. 먹잇감이 상했다고 판단되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입에 문 고기를 버리고 떠납니다. 지금 그들이 5억이라는 거액을 손해보면서까지 던지는 건 조만간 10억, 20억이 더 증발할 거라는 공포를 먼저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냉정한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차디찬 냉기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 안 산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 불패라는 신화의 성벽에 가장 먼저 균열을 낸 이들이 왜 하필 지금 이토록 처절하게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감지한 공포의 실체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진짜 경악하게 만든 건 가격보다 더 무서운 어떤 숫자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강남의 모든 계산법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치명적인 숫자의 정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들이 시세보다 3억을 더 얹어주고 강남 아파트를 사들였던 건 결코 제정신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영악하고 치밀한 계산기를 두드렸던 것이죠. 그들에게 한국 부동산은 살기 좋은 집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현금화할 수 있는 금괴와 같았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문턱이 높아지자 그들은 비행기로 고작 2시간 거리인 서울을 자신들의 거대한 자산 창고로 낙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국인의 대출을 꽁꽁 묶어둘 때 이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본국에서 무제한으로 현금을 끌어와 강남의 노른자 땅을 쇼핑하듯 쓸어담았습니다. 당시 이들이 3억을 더 비싸게 사준 덕분에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달콤한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이들이 만든 가짜 신고가가 시장의 표준이 되었고 우리 서민들은 그 거품 낀 가격을 쫓아가느라 평생의 빚을 짊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 설계자들이 가장 먼저 설계도를 불태우고 파티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3억을 더 주면서까지 강남을 찬양하던 그들이 이제는 왜 5억을 손해보면서까지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는 걸까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질까봐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들이 법망을 피해 즐겼던 특혜의 파티가 끝나고 예상치 못한 무시무시한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청구서에 적힌 금액과 조건이 공개되는 순간 강남의 안방 주인이 바뀌게 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공포로 몰아넣었을까요? 우리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 문턱을 넘을 때 정부는 LTV니 DSR이니 하는 복잡한 자물쇠를 겹겹이 채웠습니다. 30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위해 7억을 빌리려 해도 규제라는 이름의 벽에 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죠.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서울에서 기막힌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학 비자로 들어온 중국인 학생은 한국은행은 쳐다보지도 않고 본국에서 현금 뭉치를 통째로 가져와 강남 펜트하우스를 쇼핑하듯 샀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는 동안 외국인들에겐 아무런 제약 없이 안방을 통째로 내준 꼴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내국인은 대출 한도 6억의 전입 의무까지 짊어지며 쩔쩔매는데 외국인은 나이 제한도 소득 증빙도 없이 프리패스로 입성했습니다. 실제로 8살짜리 중국 아이가 경기도 대형 아파트의 주인이 되고 17세 미국 청소년이 27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내며 용산 아파트를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 검증 한 번 없이 서울 노른자 땅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죠. 법의 테두리 밖에서 그들만의 축제를 즐기며 집값을 올린 대가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이런 쇼핑을 즐겼던 걸까요? 아니요.
이 프리패스 뒤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불을 통째로 옮기는 거대한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추악한 세탁기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분노를 금치 못하실 겁니다. 중국 자산가들에게 한국 부동산은 살기 좋은 집이 아니라 세금을 지우는 거대한 지우개였습니다. 본국에서 자녀에게 수십억 원을 직접 물려주려면 절반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떼어야 하죠.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사주는 순간 그 무시무시한 세금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33세 중국 청년이 서울 평창동에 120억 원짜리 저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해도 우리 국세청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물을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내국인이었다면 즉각 현미경 조사가 쏟아졌겠지만 외국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부의 대물림을 완성한 것이죠.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들은 축제를 즐겼고 성실히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은 허탈감만 떠안았습니다. 자금 출처를 따지지 않으니 한국 부동산은 글로벌 자산가들의 절세 루트이자 안전한 돈 세탁 창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그들의 절세 시나리오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돈만 들어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합법적인 절세를 넘어 범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검은 돈의 실체가 꼬리를 밟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버린 기막힌 수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그들이 가져온 현금은 과연 모두 깨끗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강남 아파트를 쓸어 담던 돈다발 속에는 검은 냄새가 진동하는 자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금융 감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칙이라는 신종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중국에서 코인을 사서 한국에서 파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완전히 세탁해버린 것이죠. 실제로 외국인 61명이 이런 수법으로 무려 840억 원을 빼돌려 서울 아파트 55채를 무더기로 사들였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이 클릭 몇 번과 불법 송금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유린한 셈입니다. 법을 비웃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부동산은 거대한 돈 세탁장이자 투기판이었습니다. 유학 비자로 들어와 공부는 뒷전이고 수십 채의 집을 사서 임대 수익까지 챙기는 파렴치한 행태가 대놓고 벌어졌죠.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뿐이었고 범죄 수익으로 산 집을 몰수할 법적 근거조차 희미했습니다. 잡아봐야 집은 못 뺏는다는 오만이 그들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이들의 무법천지 행진에 종지부를 찍을 전설의 칼이 마침내 뽑혔습니다. 이 칼날이 그들의 목 끝까지 차오르는 순간 강남의 안방 주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정부의 비밀 병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본국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빌려와도 이제는 강남 아파트를 마음대로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는 빗장을 걸어 잠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남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2년 동안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투자 수익만 노리고 전세 끼고 집을 사던 중국 부자들에게 실거주 의무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에 살 마음도 없는 그들에게 돈줄을 묶는 것보다 무서운 건 내 돈이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공포였습니다. 투자금 회수가 생명인 그들에게 나가는 문이 잠겼다는 신호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그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며 5억, 6억씩 깎아 매물을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탈출하자는 패닉 셀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들이 던진 매물이 소화되지 않고 쌓이기 시작하면 그 불길은 강남이라는 담벼락을 넘어 우리 동네, 우리 집 앞까지 번져오게 됩니다. 강남이라는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이 이제 곧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를 집어삼킬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적인 연쇄 반응의 첫 번째 희생양은 어디가 될까요? 강남이라는 거대한 댐에 생긴 균열은 이제 인접한 지역으로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시장의 온도를 가장 정확히 보여준다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이미 비명이 터져나왔죠. 불과 몇 달 전 33억을 찍었던 매물이 지금은 28억까지 주저앉아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5억 원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외국인들이 시세를 3억씩 얹어주며 떠받치던 가짜 천장이 사라지자 가격을 지탱할 힘 자체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죠. 집주인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아침에 호가를 5천만 원 깎고 오후에 다시 2천만 원을 더 내리는 처절한 탈출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 불길이 강남의 경계선을 넘어 잠실과 강동으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실의 대장주라 불리는 단지들조차 하루아침에 호가를 수억 원씩 낮춘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잔혹한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잠실이 흔들리면 송파가 밀리고 송파가 밀리면 강동과 서초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미노 폭락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며 뛰어드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바닥 밑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하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시한폭탄이 우리 발밑에서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도망가 버린 뒤 남겨진 우리 이웃들의 눈물, 그 충격적인 실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강남을 현금으로 쇼핑하던 중국 자본이 떠난 자리에는 차디찬 정적과 무거운 매물 더미만 남았습니다. 역사는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포에 질려 소중한 자산을 시장에 내던진 사람들은 가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대로 그 공포가 극에 달해 모두가 고개를 돌릴 때 끝까지 현금을 쥐고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은 부의 주인공으로 올라섰죠. 지금은 누군가의 불행을 비웃을 때가 아니라 그 불행이 만들어낸 거대한 부의 이동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기회는 집값이 적당히 하락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 전반의 비명이 그치지 않고 경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낙찰 가율이 50% 선까지 곤두박질치는 절망적인 상황이 와야 비로소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5억이 빠졌다고 뛰어드는 건 아직 바닥에 꽂히지도 않은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조급함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달러를 사두든 예금에 묶어두든 현금을 왕으로 여기며 시장을 관망하십시오.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지금 돈을 밀어넣는 건 내 자산을 스스로 태우는 일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건을 넘어 본격적인 패닉셀링이 시작될 그날,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현금을 쥐고 살아남는 자가 결국 이 판의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와 자산을 지키는 공부, 저와 함께 계속해 나가시죠.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